경기도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는 경기친농연은 감자, 마늘, 양파 등 상반기 수매 품목 수매를 마친 뒤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급식 출하에 부담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품목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 동안 개최된 품목별 간담회에는 학교급식 출하 농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익률 향상을 위한 생생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은 그동안 경기 친농연 교육을 담당해왔던 전 지역재단 이창한 이사의 진행으로 품목별 대표 농가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 경기도 농업기술원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농민들의 토론을 지원했습니다. 8월 3일에는 당근, 양파 품목 간담회를 진행하고 8월 4일에는 애호박, 마늘, 수박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친농연은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품목별 간담회 전 과정을 경기 친농연 TV를 통해 공개합니다. 당근, 양파, 애호박, 마늘, 수박 등 5개 품목 간담회 영상을 순서대로 게재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8월 3일 오전 개최한 당근 간담회 영상입니다. 일단 품목별 간담회 요거 교육 담당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친농연에서 원예 쪽 학교급식하고 기술교육 쪽 맡고 있습니다. 서동규 교육홍보국장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에 조금 그래도 회원님들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이제 기술 관련된 교류 또는 연구반 활성화 이런 취지에서 조금 저희가 주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생산자분들 지역에 이제 반장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기술 교육에 대한 좀 갈증들이 있으시는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품목별로 한 2시간 정도씩 간담회를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근하고 끝나고 또 양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예 대표자회의에 좀 제출드렸던 안은 이게 이제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좀 어떤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직접 이제 여러 이제 기술 관련된 교재나 책들이 많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했을 때 효과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교류하는 취지에서 좀 잘하시는 분이 좀 발표를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내일 도와주실 이제 이창한 전 지역재단 이사님이신데요. 요 이사님께서 기록을 했다가 요거를 나중에 이제 요런 자료집처럼 저런 자료집처럼 저희가 회원분들에게 책을 좀 만들어서 배부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도 20년도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주신 강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 조금 제가 같이 오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우리 이창한 이사님께서 주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리 품목 그 연구의 컨설팅 사업이라고 저희 이제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재작년 한 3년 동안 저희 교육을 이제 지원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위탁을 직접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창한 전 지역재단 이사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버섯연구소가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당근, 마늘, 홍산 마늘, 대파, 그다음에 사과 이렇게 같이 이제 연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 임각주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당근 같이 당근하고 사과 연구하고 계시는 남주희 연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부터. 양평 윤준식입니다. 네. 예. 이천원의 문종욱입니다. 저는 평택에서 온 겁니다. 저는 용인의 풍명하고 저는 그 마늘 연구
연구반장으로 온 게 아니고요. 친환경 연구회 부회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짬을 이용해서 홍보하면 친환경 연구회가 앞으로 활동을 엄청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천의 이승몽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은 우리 이사님께 맡기고, 예, 저는 이제 일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소동규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계기는 어쨌든 여러 품목의 이제 연구반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두 가지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품목별 연구반 활성화하고 이 연구반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그 해당되는 품목의 이제 재배 기술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또 재배 역량을 향상시켜서 또 양질의 그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이제 농가적 방문하고 했는데 이 경기도에 생산한 당근이 좀 크기가 작고 좀 잔털이 많고 아직까지 좀 이 재배하는 데 여러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당근을 재배하신 우리 그 윤두식 그 부회장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품질을 조금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운동을 해보고 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당근 연구반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계기로 오늘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 윤두식 부회장님께서 그 당근 재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좀 10년 동안의 경험을 좀 함축해서 약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좀 여러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자료 뒷페이지에 보시면 당근 재배력이 있어요. 이것은 친환경 그 당근 재배력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당근 재배력입니다. 그래서 윤두식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요 이제 당근 재배력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이제 농작업 단계마다 시기들이 있고 또 그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영농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두식 부회장님께서 조금 2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그냥 제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근은 저기 제일 중요한 게 물빠짐이 제일 좋은 맛이어야 돼요. 물빠짐이 안 좋으면 당근이 이쁘게 빠지질 않고요. 종자도 보면은 경기도 이쪽에서는 양평 쪽에서는 주로 510을 주로 처음부터 썼거든요. 근데 510이 한 밭에다 3년만 지나가면요 가달부리가 많이 치기 시작을 해요. 당근이면 연작이 없다고들 제 알고 계시는데 그 희한하게 이쁘게 나오다가도 한 3년 지나가면 가정이가 치기 시작을 하고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 퇴비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양평 지역 당근도 자꾸 질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한 3년 지나고부터 약간의 그 길이도 짧아질 뿐더러 이 가재기도 좀 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게 제가 1년 내에 당근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봄에 재배를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첫 해는 처음에 한 5년 전에는 4월 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하나도 못 건졌죠. 밑이 다 썩어서 요만큼만 다 썩어요. 비가 오면 끝에. 그리고 싹은 새파랗게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심어보니까 제가 2월 달에도 부직포 터널을 해가지고 심어봤는데요. 2월 달에 부직포 터널을 하니까는 돼요. 잘 돼. 차라리 그게 더 빨리 수확할 수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당근은 감자는 싹이 나와도 다 얼어 죽어도 당근은 요만하게 삐져 있어도 그 서리 피해를 하나도 안 봐요. 희한해. 그러니까는 땅만 되면
2월 말쯤 파종하는 게 수확기가 땡겨지니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3월 5일날 제가 파종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6월 초에 잘 먹었어요. 담아도 괜찮았고, 우리 급식용은 제가 작년에는 씨부침을 했는데, 그 유통용으로 좀 뽑아보려고 요 간격을 좀 좁혀도 봤어요. 10cm 간격으로. 근데 유통용은 최하 15cm는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다니는 거, 이거 밀고 다니는 씨앗을 그냥 파종하는 기계, 그거는 사실은 간격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고, 13cm 이상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줄줄줄줄 흘리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소금 작업을 할 때 이 간격을 두기가 애매해. 어려서는 요 정도 간격이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넓어 보여요. 크다라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근데 요게 조그만큼은 다 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좀 15cm 간격으로 따박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씨부침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게 또 첫 해 시작했을 때는 가재기가 많이 쳤어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발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씌워놨다가 옆에를 다 잘랐어요. 잘라서 물 좀 더 빠지고 배수 좀 잘 되라고 옆을 다 타나보기도 하고, 이 타나보니까 좀 가재기 치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 습을 안에 많이 먹고 있으면 가재기가 치는지. 그리고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따놨는데도 가재기가 안 쳤어요. 그래서 당근도 첫 바닥에는 외지간하면 이쁘게 나오고 가달부리도 안 진다. 이게 몇 년 해본 결과고요. 3년 정도만 지나면 가달부리가 최하 암만 좋은 바닥도 마사 땅도 한 30%는 가달부리가 져요. 그러니까 지력이 그만큼 당근에 필요한, 당근이 모든 거를 다 빨아들인다 그러잖아요. 땅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영양분은 다 인삼만큼 빨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3년 지나가니까 가달부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 이게 한 10년 하면서 그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를 많이 연구를 해서 퇴비를 지금 만들어서 넣어보고 있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결론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봄에는 심지 마셔. 시설하우스 아닌 다음에는. 그게 꼭 여기 중부지방이 장마가 올라오는 기간이 겹쳐가지고, 그게 한참 클 시기에 물만 한번 푹 들어가면은 100% 다 썩어요. 암만 물이 잘 빠지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모래땅에다가도 내가 해봤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봄 당근은 3월 한 10일 안까지는 심어야 그나마 장마 전에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올 같은 경우도 지금 기후위기도 해가지고 무지하게 뜨겁잖아요. 뜨거울 때는. 올해 양평에서도 맨 땅에다가 7월 한 10일경 심은 사람들은 잘 나왔어요. 그때 온도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씨부침한 것들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경. 7월 10일. 네. 그러니까는 7월달 파종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씨부침보다는 그냥 노지에다 그냥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고요. 그것도 요즘도 지금 파종대로 씨부침대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지수예요. 이렇게 지금 푹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해나오면 그냥 다 골아버려요. 뿌리만 내려서 하얗게 이렇게 달아대려고 그러다가 이거 햇빛에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골아버리는 거야.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나도 심어놓은 게 지금 뿌리 허옇게 내리고 속으로 있는데 이제 오늘 이게 모르죠. 저는 요번에는 이 터널을 했어요. 강선 터널을 해가지고 차가망으로 이렇게 띄웠어요. 좀 낫지 않을까. 바닥에 붙이는 것보다 온도를 떨구지 않을까. 터널로 해서 이렇게 막았어요? 아니면
옆에가 터져 있어요. 차근막 한 게. 아니요, 그냥 덮어놨어요. 아니 덮어놨는데 네. 터널로 덮겠네요. 네. 그럼 바람이 안 나요. 그래도 통하긴 통하죠. 그래도 네. 이게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또 해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천상 뭐 안 되면 해마다 저는 3-4번 심어요, 당근을. 뜨거울 때 괜히 지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옛날에 생강 네, 2018년도에 흑염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네. 이제 차광막을 시작해서 터널로 해서 차광막 친 데는 다 망했어요. 아, 바람이 안 통해서. 그럼 나고 있어. 오히려 더 뜨거워지. 이 옆에를 터놔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네. 그러면 터널 활대를 꼽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묶어주면 띄울 수 있잖아요. 차라리. 아니면은 그냥 그 저기 오수기 씨는 철근 꼽아가지고 띄우잖아요. 띄웠죠. 네. 근데 근데 뭐 그 올해, 터널 씌우면 더 안 좋아. 아니, 차가운만 했죠. 아, 그러니까 차광막을. 차가운만 했는데, 올해 이제 줄줄 보고요, 걔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띄울래다가 하도 풍을 많이 들어가고 뜨겁기는 해도 어떻게 할 그래. 수가 없어. 수차례. 차가운만도 플러스가 있잖아요. 아, 프로스는 좀 높은 게 좋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못 모르고 80%, 90%, 45%, 50%짜리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75% 정도 되는 거,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바꾸게 되면 이제 저희도 이제 한 75% 정도 되는 걸로 바꿔보려고 해요. 뭐 그냥 치면 머물르고 뭐 누가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45% 이게 된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생강교육할 때 이병용 과장이 네. 생강에도 이제 차광막을 치는데 진흥청에서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테스트를 했대요. 네. 그래요? 안 쉬운 거 35%, 55%, 75%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35%는 오히려 차광막 안 쉬운 것만 못하고 55%가 제일 성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참 들으니까. 네. 그래서 55%라는 게 어딘가는 뭐 좀 저게 있나 봐. 그래서 그 외기의 온도나 아니, 근데 뭐 35%가 안 쉬운 것보다도 안 좋았다 그러는 건 또 그렇죠. 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네, 네. 따지고 보면. 다음은 얼마에도 그늘을 그늘이, 좋은 네. 건데. 이 당근도 보면요. 오후에 그늘 지는 지역은 그냥 노지에 그냥 해놔도 잘 나와요. 아, 3시 이후에 그늘 밑에 이런 데는 아주 100%잘 나와. 그리고 지금 작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양평이나 중부지방에서는 8월 5일 넘어가면은 심을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8월 17일 날까지도 심었어. 이렇게 뜨거워서 심으면 안 나오고, 심으면 안 나오고, 매일 4번을 심었나 봐, 작년에. 근데 8월 17일 날 심은 것도 결과적으로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꾸 이게 파종 시기가 자꾸 뒤로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가 돼도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이 8월 15일경 이렇게 심은 거는 그 청벌레 피해도 거진 없어요. 지금 요맘때 심는 것들은 아주 뭐 대단해요, 청벌레가. 김 싹 매놓으면 하루 저녁이면은 하나도 없어. 근데 당연히 싹 다 뜯어먹고, 대만 이렇게 뿌리만, 대요 한 1cm만 남아있고 싹 다 뜯어먹죠. 근데 8월 15일경 심으면 한 번만 심을 사람들은 굳이 더운데 저거 할 필요가 없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월 한 15일경 시금치 같은 거 할 때는 아주 바람이 그때는 잘 돼요. 아침, 저녁 온도가 좀 서늘해져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심으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자꾸 해보는 이런 스타일이라 그냥 일찍 해가지고 남 안 할 때 해도 막 이렇게 했는데 딱 한 번만 한 작기 제대로 먹겠다 싶은 사람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8월 15일경으로 뭐 딱 심는 게 바라나 그 수학계에도 딱 그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교육을 했는데 7월 말쯤에서 심어야 된다고 8월 새 아, 그게 저기 그 합격급식에 들어갈 물건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작다고. 안 그래? 여기 작년에 내 7월
8월 17일 날 파종을 한 게 작년에 좀 수확은 좀 늦게 했어요. 12월 초에 했나 11월 말에 했나 그래 내 영농일지 안 가졌는데 거진 다 나왔어요. 급식용이. 그 저기 지금 때려놓지. 아니에요. 쌍만큼은 당근 솔직히 밑으로 안 커요. 베리베리 노릇노릇해야 이게 속으로 많이 크고 잘 들어가 당근은요. 제주도 뭐냐 싹을 그렇게 키우고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에 한 70일 넘어서 그때 힘이 살짝 주어주는 게 제일 당근은 크지. 겉에 쌍만큼은요 밑으로 안 커요. 70일? 70일 정도 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비대기 때 이제 우대기 살짝 되는 건지 가리 종류를 좀 주는 게 제일 낫지.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면 입만 무성하게 이제 웃자라는 거죠 일종의 웃자라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결국은 제일 그러니까 물이든 뭐 거름이든 많이 필요한 게 이제 구가 클 때 뭐 배추 이렇게 결구될 때 가장 많은 게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뿌리 클 때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이제 시기나 관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노하우죠. 그리고 저기 당근을 우리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8줄을 심었어요. 8줄을 심으면 가운데 가생이 2줄은 다 탁이 돼. 근데 가운데로는 탁이 걔도 턱걸이야. 그러니까 박스에 당근만 무지하게 들어가지 박스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양평에서 처음 저기 우리 정혜봉 회장님이 8줄에서 2줄 띄어서 2줄을 뽑아내보여 봤어, 한 줄을. 그랬더니 그거는 거의 다 탁이 돼. 상이 없을 정도. 첫 바닥엔 정말 그렇게 6줄 이렇게 2줄 이렇게 띄어서 심어놓으면 상이 거진 없어요. 그 제식 거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식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5가 좀 배든가. 15 하고 한 25 정도 띄고 15 하고 가생이 또 15 이렇게 6줄만 가면 그거는 뭐 적어서 특이 안 된다. 이건 뭐 기간이 짧아서 안 된다. 이거 없어요. 저는 작년에 저기 청솔로 좀 내보려고 많이 심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도 안 나와서 결국은 급식으로 냈는데 10cm 간격으로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다 급식용이 나오더라고. 뭐야, 15cm 띄어서 하라고 그래놓고 또 10cm를 해도 된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난 가운데를 30cm 띄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줄 심고 30cm 띄우고. 아니야. 2줄씩 30cm를 6줄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2줄 해서 그러니까 2줄이 클 수 있는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cm라고 해도 결국은 옆에 공간이 다 그걸 커버를 해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cm 간격이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20cm 간격으로 심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러면은 두 개씩 왜 하냐고. 맞아요. 우린 그 머리가 거기까지 안 돼서. 회장님 주도비가 1m인가요? 1m 20 되죠. 1m. 그러면 1m 20 정도는 돼. 그래서 저기 올 같은 경우는 저기 그 3판 90에다가 5줄만 들어가는 걸 해서 15cm 간격 띄고 가운데 한 줄만 넣는 거지. 그러니까 15 하고 가운데 25 띄고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뭐 크지 말래도 다 커요. 그거는 싹만 나오고. 뭐 4줄 심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뭐 두둑이 얼마나 돼? 그거는 저기 1m에? 1m 아니 요 가세기까지 하면 1m가 될 거예요. 상판이 90이 나오게 만들으니까. 그게 뭐 양파도 처음에 양평에서는 다 저거를 했어요. 4줄 재배 저거 20기를 다 심느냐고. 근데 뭐 손으로 6줄을 심으나 솔직한 얘기로 기계로 4줄을 심으나 그거는 이 가운데가 24cm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12cm, 13cm에. 그런데 수확해 보면은 6줄 심은 것보다 기계로 심은 게 수확량 면에서는 별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급식 당근 해는 사람들은
굳이 6, 7줄을 할 필요가 없이 4줄만 해도 이게 한 400g 대 350g 대 요것만 만들어 놓으면 소출은 6, 7줄 심는 거보다 이게 더 나아요. 당근 얘기하는 거예요. 당근도 그랬고, 당근이. 양파도 그런 식으로 나와. 양파 추락 기준이 뭐야? 양파 180g이죠. 아니. 당근요? 당근도 180g. 180g이라고? 근데 당근도 180g인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좀 단합을 좀 하긴 해야 돼요. 당근은 150으로 내려야 돼. 아, 맞아요. 진짜. 그거 내버리는 당근이 너무 많아. 선생님 맞아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도 그렇게 되지 알고 계시는데 양평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양평은 120g을 전에 지금도 하죠. 그 양평공사에서 수매해줬죠. 아니요. 공사에서 수매 하나도 안 하고, 최이사한테 다 남겼어. 어거지로. 이거 최상호? 최이사한테 다 싸게 남기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150g도 이뻐. 120g만 돼도 이뻐, 당근. 먹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요. 마트에서는 아주 좋다. 유통은 그게 좋은데, 우리 급식에서도 진우 원장 좀 불러다 놓고. 이번에 말이에요. 양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웰팜에서 유통용을 구매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천에서 사이즈 큰 거를 한 20백인가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 사이즈 크다고 안 받아요. 유통은 그래요. 유통은 큰 걸 좋아하지 않아. 이게 그러면 급식에서 오히려 너무 이렇게 그 품위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당근 같은 경우도 180, 150으로 내려도 충분한데 옛날에 마늘이 그랬잖아요. 마늘 28mm 채로 친 거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150g이 나와도 지금 팔 수 있어요. 임산부 프로그램에 다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급식에서. 그러니까 급식에,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엉뚱한 대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그람수를 낮추고 단감 대신 낮춰줬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임산부로 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적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들이 있으면 저희가 달달이 조사를 해서 임산부로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걸 물어봤더니 그래서 왜 작은 거 보기도 좋고 좋은데 왜 안 하냐 했더니 기계로 깐다고 깐다 그러던데요? 세척. 세척만 해요? 네. 까가지고 보면 조그마진 데는 거야. 그게 더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큰 거로 했는데는 학교 없이 가져가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저기 사실은 사실은 전처리 업체가 농사가 150g짜리가 많이 나오면 타당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400g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간격을 좀 넓게 해서 400g 나가게 만들면 정말로 50개분은 한 박스 아니에요. 200g짜리 100개를 넣느니 당근이 그 최대가 얼마까지 나와요? 적정한 최대가 400g까지 나오는 거예요? 400g은 보통이죠. 보통이에요? 1kg 나오는 것도 있어. 첫바닥에 잘 심으면 무같이 이렇게 큰 것도 있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적당한 크기가 적당한 거 400g, 350, 400은 그냥 무난하게 나와요. 이쁘게. 지금 급식도 이 상한이 있잖아요. 근데 300g 300g이 상한이어서요, 당근은. 근데 400g 나가도 그냥 다 뿌리는 지켜야지. 네. 아니요. 400g짜리도 이뻐. 괜히 300g, 300g 그랬는데, 솔직히 300g짜리만 다 나와도 괜찮은데, 그래도 400g까지는 여태 들어간 거 저거 해다 소리 안 나요. 저장이 안 되잖아요. 부회장님 아까 말씀 중에 네. 그 가을철에 7월 달에 그 파종 시에 이제 일반 파종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는 8월 15일경에 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7월 달에 파종할 수도 있고, 8월 15일경에 파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300g이랄지 350g이랄지 모지에다가 그냥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파종기가 있어요. 250 거기 그걸로 심는 거는 200에서 250. 원래 중부지방이 10월 25일에서
400g은 크기가 실제로 그 이 정도. 전후해가지고가 제일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한 5년 전에는 8월 5일 넘어가면 당근은 무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크기가 큰데 안에 심지가. 그런데 이제 그 시루침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보름 정도의 그 나중에 습기의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루침을 한 게 나중에 가서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8월 17일 작년에 심은 것도 수확은 잘 됐어요. 언제 했는지. 8월 17일 날, 아니, 8월 17일 파종하고 네. 수학을 수확은 11월 말쯤 했어요. 11월 말이요? 11월 말이면 김정하고도 남는데 10월 말이겠지. 12월 달까지 내가 늦게 심어서 12월 달까지 일부러 두었다가 12월 15일까지도 내가 수확을 해봤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이미 그 된설이 오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당근은. 된설이 가지고 괜찮다고. 아니, 어느 해는 눈이 이만큼 쌓였던 건데, 그 녹고 나니까 말짱해져서 그냥 놔뒀어요. 그 정도로 당근은, 어느 거 추위에는 강해요. 어느 해는 얼어가지고 땅이 안 파여가지고, 캘수가 없어서 사람은 몇십 명 얻어놨는데, 그게 방법이 있어야죠. 그때는 이게 밑으로 그 당근 캐는 기계도 없을 때요. 그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캔다는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날 사람은 잔뜩 얻어놔서 호미를 또 끝이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이 얼어서. 이 결국은 쉼터 파생이다 가운데 그냥 부러지단 말든 막 밀고 다니고 주웠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도 당근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녹음은. 보관해도 괜찮아요. 네, 보관해도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도 부회장님의 경험이시긴 한데 주로 이제 그 양평에서 이제 당근을 많이 재배하니까 일반적으로 적정한 파종 시기를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 그거를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정한 거는 솔직한 얘기로 7월 20일경쯤 심는 거는 벌레 피해를 제일 많이 봐요. 청벌레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8월 넘어가서 심는 거는 그나마 좀 덜 봐요. 근데 지금 기후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8월 10일까지는 잘 먹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8월 초에 심는 게 벌레 피해도 덜 보고 벌레가 약이 없어요. 암만 좋은 약을 써도 안 죽어. 이게 얼마나 올라왔을 때 벌레들이 그 속잎이 나오면요, 거기다가 벌레가 거미줄을 쳐놓고 알을 까놔서 속잎부터 싹 하정하고 깔고. 며칠 정도. 예? 하정하고 며칠 정도. 하정하고 싹 나오고 나서니까요. 7월 한 20일경 심는 것들이 일주일 정도면 나오거든요. 일주일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10일 정도. 네, 그러면은 그게 벌레가 그 시기가 제일 적어한지 그때 나올 때 넣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속잎 나올 때 알을 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속 고개부터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미줄 속에다 이렇게 알을 실어 청벌레가 놓고. 뭐예요? 나 청색 갈라서 청벌레 아니에요? 완전 쬐깐한 그 벌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곰당근은 문제가 안 되는 그 청벌레 하는데 사실은 새파랗지는 않아. 파란 것도 있고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깜짝색으로 톡 튀는 벌레. 이게 이제 학술 용어는 뭐예요? 무슨 벌레? 청벌레. 그냥 청벌레 청벌레. 맞아요. 네. 그걸 듣는 약은 뭐 있어요? 유기자들. 청벌레. 사실 제가 당근을 가을 당근은 안 해서 청벌레 쪽은 사실 유기농업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곰당근 할 땐 그렇게 벌레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그 청벌레 때문에. 일반적으로 BTW는 미생물 제제, 거미줄 같은 것들 줄을 안 치고 그거는 보통 웬만한 웬만한 건 애벌레는 종나방 같은 것들이 주로 잎에다가 겉에 BT. 바실러스 소리가 푸는데요. 종나방 쪽 청벌레가 아니고 아니야,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엄청 많이 기어다니니까 색깔이 떡 미생물이 파랗지가 않아. 검은 것도 있고. 배추인하기 아니에요? 배추인하기? 어떻게 보셨어? 우리 이제 양평에서 이제 그거를 백수종나방 애벌레, 흰나비 애벌레, 비티제 해줘요. 근데 나방 애벌레. 이게 여기 친환경 약재가 비티제가 잘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벌레가 일었을 때요. 그 비티력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약을 준 사람은 먹는데 그걸 안 준 사람은 다 갈고 없어. 그러니까는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완전 방제는 어렵으니까 그래서 시기를 조금 8월 초로 하면은 그 촉벌레 피해를 약간은 그 저기 피해 갈 수 있다. 이제 요것이 우리가 여태 해본 결과고요. 요즘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는 좀 늦게 파종해야 하는 게 더 농가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시기적으로만 보면 7월 20일경부터 7월 20일경에 심어도 청벌레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일 많고 여기 중부지방이 이거 뭐 책자나 뭐나 역대 그 농사 지시던 분들이 그때쯤이 제일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덜 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해다 보니까 벌레 피해나 뜨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후로 이렇게 심어보고 여기 올해 우리가 7월 10일 날 파종을 했어요, 일부. 7월 10일? 네. 저 20일경 심는 게 벌레가 제일 심해서 7월 한 열흘 앞당겨서 파종을 해봤어요. 그런 것도 실험해 볼 겸해서 파종을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잘 안 나왔고 일부 또 노지에다 그냥 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잘 나왔고 근데 그것도 지금 벌레는 좀 있더라고요. 그때 심은 것들도. 근데 아주 심하지는 않으니까 아까 노지에서 그냥 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저기 멀칭 안 해요? 멀칭 안 하고 그냥 파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임을 열심히 잘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를 보면 가을 파종 같은 경우에 뭐 7월 20일부터 뭐 8월 한 10일 그 기간 동안 파종을 하는데 그 멀칭을 하고 한 상태냐 아니면 그냥 멀칭 안 한 상태냐에 따라서 파종 시기를 멀칭한 거는 좀 늦게 하고 멀칭 안 한 건 좀 일찍 하고 해야 되는 그렇게 좀 분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그것도 있긴 있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뭐 크게 적어도 나지는 않는데요. 크게 적어는 나지는 않는데 당근은 어쨌든 뭐 이게 저기 시원할 때 나지 저온성 작물이라 그 찬바람 나고 나서부터 크기 시작을 하는 거라 제가 이거를 6월 달에도 한번 심어봤어요. 내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도 6월 달에도 심어봤는데 요 6월 달에 심으니까 추석 무렵에 딱 먹게 되더라고. 멀칭 안 하고? 네, 멀칭 안 하고. 그런데 이쁘질 않아요. 처음 심는 마당인데도 이쁘질 않고 이천에서 6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꽃대 나오고 두 사람이 꽃대 20년씩 나오고 심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 것 같아요? 모르지 안 봐봤어요. 노지에다가요? 조금이나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아씨, 이게 흙을 너무 좁게 덮어왔구나 이러더라고. 아니 나오는 건 6월 달에도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저기 좀 때 꽃이 피고 싱 생기고 쓸 게 없더라고. 그냥 나도 바로 엎었는데 사실은 파종 시기가 수확 시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수확 시기가 그 물량 배정을 받은 데서는 늦게 심어도 괜찮아요. 네? 11월, 12월. 근데 물량 배정을 받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아니 양평 같은 경우는 물량 배정을 가을 땅.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다 몰리니까. 가을 땅 것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저기 거기는 늦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게 농사 저거만 할 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원장님, 진흥 원장님 불러놓고 이런 거 토론을 해야 돼. 당근도 1년 내 무잘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농사꾼들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 지하에 뭐 1,000몇백 평이 저장 시설이 놓은다고 그랬는데 저장 시설이 있는데요? 그럼요. 지하에 1,500평이 시설이 놓은데 아 여기 참고 양파 한 달만 납두면 싹 나버립니다. 누가 잘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기 개비를 해야지. 옛날 저장고니까 아유 시설을 제일 어려운 게 그 배정을 받은 게 10월 달은
10월 달까지는 이제 없으니까 그때 10월 달에 출하하려고 미리 땡겨서 심는 거란 말이에요. 예? 보통은. 그때 사실은 배정 받아도 내가 한 해 심어가지고 발준할 때 기다리니까 결과적으로 2월 달 가면 다 곰팡이 쓸어. 그러니까요. 제가 네. 말씀드린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네. 뭐 맨날 무장 난다 그러는데 양파나 감자식으로 저장 시설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농사 지은 거는 양파식, 감자식으로 멍청 갖다가 자기네들이 저장을 했다 써야지. 농사꾼이 어디다 저장을 해서 다 썩혀 담기게 만드냐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 당근 없어서 난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1월 달에 11월 중순 이후로 경기도는 당근이 다 밀려 나와요. 그럼 싸놓고 발주 나오는 대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거 짜증나. 100박스 했는데 30박스 가고 나무꾼과 이런 꼴이 난다고요. 아이고, 30박스를 내지 물량 작은 데는 대여섯 박스씩도 나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물건은 이제 이게 없다. 따진다. 이게 말이 저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전처리를 가가지고 그때 뭐 이거 뭐 50% 나왔니 30% 나왔니 이따 소리 해야 돼. 여기 지금 저 진흥원 작년부터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이제 저기 신선비 할 때 얘기고 진흥원 하면서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 먼저 전처리 양평에서 할 때도 그랬다고. 아이 그거는 물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 와서는 전처리 업체에서 몇 프로 까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걸로 내가 알아요. 한 2년 동안은. 그러니까는 너무 더러운 물건은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여기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마트에 갔어도 내가 4월만큼 정도 되는 물건이어야지. 난 이런 거 안 사. 이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농사꾼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서 나가는. 이 차는 그러면 6월에 심으신 분이 누구예요? 두 분? 신회장하고 강선. 9월에 되면 대박이죠. 대박이지. 한 달에 못 7, 먹는데. 80돈씩 써요, 당근을. 못 근데 먹는다니까. 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를- 11월에 다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그 양파 같은 경우 조기 출하를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천에서 조기 출하 했잖아요. 그때도 다 못한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 물량 배정하면서 보니까 그 4월 달에도 출하를 하겠대. 어디 가요? 양파 어디? 이천에서. 이천? 하우스에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우스도 일중 하우스에서도 가능한다는 거예요. 헌월식으로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조기 출하는 적어도 뭐 5월 달 가야 된다 이랬었는데 해보니까 이제 점점 돼 가는 거거든. 당근도 연중 생산하는 체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응? 연중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니까 그 안 됐던 부분들을 하우스에다가 수막 처리하면은 6월 달에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죠. 노력을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계획 될게 뭐 생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도 계시고 이제 뭐 선도농가도 있고 또 남 안 하는 거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는요, 저기 제가 해본 결과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심는 거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네, 중부지방에서. 네. 노지에도. 그러면은 진흥원하고 얼마 계약을 해서 농가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전문해서 매달려서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전량을 자기네들이 갖다 저장을 했다 쓰면 되는 거지. 농가에선 저장을 할 수가 없어. 진흥원은 그럴 거예요. 대충 보면 생산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뭐 받을게요. 에이, 그러면 지금 안 돼. 단계에서는 2월 말 3월 초에 하면 언제 나와요, 이거? 6월 말. 6월 말? 3개월이니까. 6월 중순부터 나오지. 6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6월에 15톤, 이제 7월에 16톤 이렇게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은 방학이 있어서 발주량이 좀 적은 그러니까 한 6, 7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6월은 한 78톤 썼더라고요. 학교 발주량이. 그러니까 아직은 나오면 들어가요. 6월은. 아, 그러니까 11월처럼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저장을 했다 1, 2, 3을 먹고 뭐 이렇게 저쪽 김천인가 저쪽으로 그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3월 달에 싹이 한 뼘 컸더라고. 컸는데 하우스 재배인데 하우스 한 2, 30동 되는 걸 다 당근을 심었더라고요. 한번 견학을 갔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풀이 아래에도 이만큼 컸다가 싹 죽었어. 반응이 얼어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기 풀작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그 사장님한테 되게 당근 이파리는 하나도 안 망고 드리고 풀작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게 풀작 게 아니고 그저께 서리가 여기도 서리가 와서 그렇게 풀은 다 여기 죽었다 이거야. 그 정도로. 당근잎은 안 오는 그런데 한병 걷는데 아주 말짱인 거야 당근은. 거긴 뭐 설했다 늦게 보면 풀은 싹 죽어. 네. 저도 여기 시기를 잘 에서도 맞추면 2년 전에 감자싹 피해들 많이 보셨죠? 2년 전에. 2년 전에 그랬죠. 2년 전에 감자 선입 피해를 다 요만큼 나와서 다 아주 까맣게 다 얼어 죽었었어. 근데 당근싹은 그때 요만했어. 근데 요렇게 심었는데 요건 말짱해. 아무것도 안 심어놔도. 그러니까는 2월 달에 좀 심어서 뭐 8월 달까지 저장해서 먹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 농가에서 2, 3월 달에 심어가지고 저기 그때 수확해서 바로 가지만 가면 돈은 그럼 먹고 7월 달에 주더라도 또 맞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저 사람들 진짜 그래. 상반기 하반기 아니, 당근 재배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우리 저 반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여름 당근은 진짜 한계가 있어요. 기후가 적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통 무를 아직 안 심었는데 무를 이제 8월 한 15일에서 20일 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때 당근을 옆에다 심어 봅니다, 저도. 근데 당근이 물론 운이 좋으면 그것도 180g 이상씩 나올 수 있어요. 당근이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소리에는 절대로 안 얼어요. 작년처럼 뭐 된내기가 온다고 작년에 10월 달에 된내기 왔어도 이파리만 살짝 그랬지 무는 폭삭했어도 안 얼어요. 그래서 늦게 심어도 진짜 8월 뭐 한 15일 날 저도 올해 좀 조금 심을 모양인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노지에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씨 붙이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봄에 해가지고 또 당근이 여름철이 제일 웃잖아요. 지금 먹을 게. 그때 해야 되는데 이게 농가에서는 우리 농가 일부는 진짜 작은 저온 저장고에다가 막 보관을 해가지고 시중에 내는데 이게 합격 없이 어느 정도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매식으로 해서 일정한 양을 봄 대장을 줘가지고 수매를 해서 여름철 쓰고 또 우리가 가을 당근은 해서 그 이듬해 한 봄까지 먹고 이거 시스템을 우선 이걸부터 만들어야지 재배는 지금 뭐 물량이 보관할 데도 없는데 재배부터 한다 그러는 거는 좀 그런 거죠. 근데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는데 당근이 사실 저장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도 힘들고 농가에서는 힘들어요. 저장 업체에도 힘들고 또 이제 이게 온도를 내리면서도 또 이렇게 공기 순환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 생산을 좀 계획 생산, 연중 계획 생산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회장님은 저기 9월 달에 생산하게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전에서 실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올해 한번 9월달에 심는 사람들이 9월달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6월달뿐이 아니라 연중해서 연중 생산을 해서 저장 기간을 최대 2개월 이내로 하면 그 손실일이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중 생산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을 파종해서 9월달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는 사람은 뭐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고전에 조금 해봤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설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연구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해보면 지금 뭐 연구 들어간 상태네요. 평택하고 용인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하우스에서 하실 거예요? 저희 양평 원덕이라고 하고 공연을 했었어요. 네? 들어보려고. 그걸 보면 이제 추석 때 빼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 필지가 양반이 누구 집 인건비만 1,000만 원 이상 들어서 하는 게 맞아요. 결론 실패를 했어요. 왜요? 네? 그 기후 조건하고 모두 환경이 안 맞아갖고 작년에 해갖고 인건비만 천 얼마가 들어갔더라? 아니 그 근데요, 당근이요, 가장 약한 게 뭐냐면요, 습도가 높았을 때 날씨가 더운 거예요. 그러면 당근이 무조건 거의 썩어요. 그래서 여름을 못 버텨요. 이게 구근이 형성됐었을 때 장마철을 그래서 못 견뎌요. 이게 그냥 농담이죠. 쉽게 말해서. 연구사님한테 궁금한 게 당근이 평균 온도 10도 미만에서 10일 정도 돼야 추대 조건이 아닐까요? 네, 보통은 10도 미만 돼야 되고요. 근데 그게 저온만 감응을 한다고 저온 추대가 감응만. 되는 건 그러면 아니고 공기 때는 고온이 저온 시설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저온이어도 언제 저온을 맞냐 그 시기가 중요한데 그 삼력기 이후에 저온을 맞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추대 영향에. 근데 삼력기 이전에 그렇게 저온을 맞고 그 다음에 생육을 할 때 고온으로 넘어가면 추대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중에 말씀 끝나면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 했는데 봄당근이 저희도 실험을 해보니까 4월은 절대 파종이 안 되고 저희가 북부랑 남부를 좀 나눠서 기후가 다르니까 진행을 했는데 남부는 3월 20일에까지도 파종이 가능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서 금방 금이 비대가 돼서 품종만 잘 선택하면 6월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3월 20일에 파종을 해도. 근데 북부 같은 경우는 저온에 좀 더 둔감한 품종을 잘 선택해서 3월 10일에 파종을 해야 학교 급식 규격에 적합한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월에도 파종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길까 생각을 했다가 그걸 안 한 이유가 이게 품종마다 추대율이 엄청 극심하게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품종 연구를 했는데 추대율이 10%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 중에. 그래서 그런 품종을 다 탈락시켰거든요. 그래서 2월에 파종하려면 그 품종을 꼭 같이 고려를 해서 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라도 한낮의 온도가 30도까지는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평균 온도 잡아도 10도 이상 올라간다는 계산이거든요. 시설 쪽이요? 뭐 단동하고 아, 네. 낮에는 온도 더 올릴 수 있어요. 네. 그 가을 말씀하시는 그럼 봄이든 초봄이든 그럼 봄에도 그 시설을 3월, 2월로 땡긴다는 거죠. 완전 땡겨버려요. 근데 2월. 그렇게 해도 추대가 돼요. 왜냐면 저희가 3월 10일에 한 거 올해 중에 이제 후지몰이라는 일본 품종이 있는데 그것도 추대율이 한 5%가 넘어갔거든요. 6% 정도. 근데 괜찮나? 네, 근데 이게 감사하죠. 근데 나머지 추대가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시설 하우스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노지는 네 2월은 절대 안 돼요. 그럼 4월 이후에는 곤란하다. 근데 3월 30일도 사실은 저희가 파종 시기 선발에서 지금 약간 저는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3월 30일 했을 때도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끝부분이 다 썩어요. 지상부는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급식 납품이 아예 전혀 안 되거든요. 그 웬만하면 3월 20일 전후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온도하고 배수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게 작기마다 다른데 가을 당근은 일단 싹을 틔우는 게 제일 중요한 요건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봄 당근 같은 경우는 싹은 잘 나요. 그 씨비닐로 하든 근데 비닐하우스에서는 씨비닐로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비닐하우스는 고온기가 자주 오기 때문에 싹이 그 바라가 자체가 노지랑 똑같이 씨비닐을 써도 바라 자체가 늦거나 안 되는 부액이 듬성듬성 생기더라고요. 온도가 높으면 그 시비는 곤란하다. 네, 그리고 흙이 묻어도 흙이 딱딱하거나 수분감이 없으면 좀 발화가 안 되고 시비닐의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시비닐을 1년 해보다가 다시 바꿨거든요. 그냥 유공비닐 멀칭에 하는 걸로. 그건 손으로 이렇게 심어야 되고
근데 기계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양평은 기계로 하시잖아요. 네. 비닐 없어요. 그쵸. 비닐, 근데 비닐을 씌워야 하면 전파. 그럼 전파 중에도 그나마 코팅된 종자. 그냥 나종자 말고 코팅된 걸로 하면 그나마 빨리 심을 수 있어요. 막 뚫으면서. 네네. 아니면 뚫려진 멀칭 비닐 깔고, 그걸 맞춰서 심을 수 있는 기계. 네. 아니, 기계 말고 이제 전파, 그건 전파를 하는데, 그 일반 당근 종자가 작으니까 그걸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펠리코팅. 네, 펠리코팅 한 걸로 사용하시면 멀칭을 안 해도 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토양소독, 우리나라는 이제 토양소독을 많이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품목 노지 채소는 시설 채소 쪽은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죠. 근데 노지도 이제 토양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토양소독을 하면 풀씨는 거의 다 잡아요. 시설체에서 토양소독 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이 한동에 적어도 한 30만 원 이상 들거든요. 비닐값하고 약값이 한 25만 원 정도 되고, 비닐은 이제 이렇게 또 옮겨가면서 쓰니까 재활용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인건비도. 근데 풀씨까지 같이 죽이니까 태양열 소독, 열 소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충분히 나온다. 그 비용이, 토양 소독하는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노지도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3년 정도면 당근이 이제 연작이 온다는 거잖아요. 마늘도 그래요. 그리고 감자도 거의 전 품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양 소독은 꼭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그러면 풀씨는 다 줄일 수 있다. 근데 이 토양 소독도 예를 들어 청량인가 그런 데는 이제 논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하니까 물을 담고 비닐을 덮어놓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토양 소독을 하는데 양평이 경사진도 아니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도 가능한가요, 토양 소독이? 이제 토양 소독하는 게 질소석회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산성 토양에서는 웬만한 그 석회 계통을 넣어서 토양 소독을 해도 되고요. 석회를 뿌리고. 네, 그쪽 계통, 석회 질소도. 토양의 습기를 이용해서 석회가 가능하네요. 태양열도 같이 이제 열 소독을 하는 거니까 눈을 씌워서 열 소독도 하고, 미생물 소독도 많이 해요. 그래서 미생물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열을 올리는 것과, 열은 주로 태양열이래야 가능하고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죠. 근데 이제 또 미생물이 이제 그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가스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한다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미생물 소독은 연구 보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미스테비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설체에서 미스테비를 활용을 해서 토양 소독을 해서 효과를 보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토양 소독. 다음 또 품목이 있어서 지금 당근 논의 시간이 약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부회장님께서 이제 파종 시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파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공급 체계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토양 소독 필요하다 그러면은 멀칭을 안 하고도 노지에다가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봄재배는 이제 2월 말에서 3월 10일 안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을 재배는 이제 적정 파종 시기가 8월 초에서 8월 10일인데, 이렇게 이제 적정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연구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당근 품종마다 추대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봄 파종, 그 다음에 가을 파종 시기에 어떤 품종을 쓰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 간격은 이제 최소 15에서 2cm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일반적인 그 파종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m로 할 수도 있고 1m로 하면 이제 줄수가 좀 풀겠죠. 뭐 1m 20으로 이제 부둑 날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부회장님 그 경험으로는 1m 상판이 90cm 되게 해서 아까 그 4줄 심는 게 가장 적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당근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재배 방법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니까 아까 이제 이승문 반장님께서는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 작부 체계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것은 추후 연구 과제로 조금 넘기고 그것도 한번 연구 과제로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고요. 그 조금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전에 이게 이제 농사 지을 때 밥 만들기가 처음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회장님께서는 그 당근 밥 만들기 하실 때 주로 이제 어떤 테이블을 얼마만큼 그 살포를 하시는지 그 부분 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고 아까 이제 종자는 양평에서는 510을 대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많이 그 선택하는 품종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아까 이제 웃고름 주는 시기는 이제 파성 후 70일 안에 이제 웃고름을 준다고 하셨는데 웃고름을 어떤 걸 주는지 요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좀 추가적으로 그 저기 뭐 첫 번째가 뭐 간만들기 밭은 저희는 저기 그 양평에는 그 숲이 퇴비가 있었어요. 숲이 퇴비가 있었는데 그게 그 어떤 유기질이 많고 상당히 탈이 없어 그 숲이 퇴비가 있었는데 그 공장이 없어졌어요. 양동 쪽에 있던 게 없어져가지고 뭐 지금 양평에서 퇴비라고 그러면 축협에서 나오는 그 축협 26부자 그거 있는 벌크로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숲피를 받아다가 그거 무항생제 개분하고 발효를 시켜봤어요. 그게 한 3월 정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발효가 다 되더라고요. 한 3개월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한 80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온도를 보면. 그거는 뭐 잡균은 다 죽는 거예요. 방성 잎만 남는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 서너 번 뒤집어 놓으면. 그거는 뭐 최고의 퇴비가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흑농이라 이런 데서도 뭐 땅 살리기라든가 이런 거 펠렛 유박식으로도 나오는 비료가 그런 식으로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그거 뭐 써본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그 퇴비도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한 키로당 100원 정도 매켜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펠렛이, 그 수피가 10톤 한 차에 77만원이고, 개분 40만원하고, 그 포크레인지하고 우리가 따져보니까는 키로당 100원이 맥히는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진짜 기가 막힌 퇴비가 된 거죠. 요즘이 뭐 대단히 좋은 그 화력수 수피로만 껍질만 생겼어요. 그 퇴비를 넣어서 지금 3년차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작을 얼마나 잡아주나 그것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가 넘어가는데 그거하고 이제 저기 유박 조금 넣고 솔직히 저기 당근 심는 거는 여기 제가 한번 해보니까는 쟁기로다가 암만 깊이 갈아봐야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을 한번 뒤집어 봤어요. 포크레인을 뒤집는 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는. 그 저기 아까 뭐 그 토양 소독하는데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보충이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포크레인을 한번 타봤어. 찍었어. 그랬더니 당근은 기가 막히게 돼. 배수가 잘 돼서. 뭐 한 2, 3년 간격으로 그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몰라가지고 그 토질이 밑에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깊이 파보니까 속이 괜찮아서 한 3,500평 되는 거를 한 700만 원을 객태에 수치고 뒤에가지고 1m 50을 뒤집었어. 여기 1m 50을 파서 옆에 걸 파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었어. 그런데도 똑같아.
그러니까는 그냥 포크레인을 한 번씩 찍어서 은디려 놓고 이러고 갈아서 모타를 치서 하면은 뭐 그게 잡기는 뭐 뭘 심어도 다 잘 먹어요. 그렇게만 먹어요. 그게 이제 가리할 때는 쟁기를 깊이 갈아도 되지만은 좀 오래 해 먹었다 같으면은 그렇게 한번 해 먹으면 효과가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포크레인을 씹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리하고 이거 보면 거기 이제 개분이 단작 한 번 짓기는 가장 좋아요. 근데 땅은 망가지죠. 그러니까는 TV가 각 지역마다 저거 했는데 TV가 없어요. 개인이 만들기는 사실상 또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연대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TV 만드는 것도.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77만원짜리 그거 수필을 뭐 한 차만 해서도 안 되고 한 서너 차씩 해서 버무리고 이러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어렵지만은 그래서 지금들 저거 땅 살리기들을 많이 쓰고 뭐 저기 특화된 TV들을 많이 비싸도 그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25,000원씩 한다는 뭐 20kg에 그러면은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키로 150만 들이면 사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보통 정성과 그 노력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 보통 사람. 그러니까 뭐 TV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어려울 때는 뭐 그 주변에서 제일 못하는 TV들을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평당 몇 킬로 정도 하셨어요? 오늘 TV에 따라 네, TV에 따라 다르지만 틀린데 우리가 그 만드는 거는 뭐 많이는 써요. 많이. 예, 저기 우리 양평 지역에서 그 TV 만들기 전에 한 5, 6년을 한 데다 똑같은 것만 심었는데 거기는 집 발효 TV를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거 숲비 TV도 하도 어려워서 내가 저기 그 어디 누구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 저기 그 집 크게 이렇게 말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1년만 묵에다 쓰면은 일반 농사 지은 것도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서 난 이제 그 TV를 쓰려고 그래요. 그거 만드는 것도 어려워서. 그거 뭐 한 7, 8만원, 10만원 가져만 큰 부치 하나가. 또 뭐, 그래야 그거 한 차가 24개 되는데, 지금 뭐 240만 원씩만 갖다 놓으면 거진 1년 농사 짓 거는 무신도 1년씩만 무게 나갑니다. 그게 제일, 실험해본 결과에서는 집 발효 TV가 박복식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숲비 TV도 그렇지만은 그 집 연작 막아주는 거에는 집 발효 TV가 제일 좋고, 우린 저기 솔직히 산에 가서 북기림 산에 가서 낙엽 부엽 틀을 한번 사람 보내가지고 매차 해다가 그것도 발효를 시켜봤어요. 근데 그게 좋기는 좋아요. 그거 한번 넣고 토양 검사를 해보니까 조업에서 딱 똑같이 나와, 위에 상판이. 그러니까 그거만큼 좋은 거는 없는데 사실 그게 미친 짓이긴 미친 짓인데 마음대로 가서 긁어오지는 못하겠지만서도 그 양평 단월 꼭대기 산에 인도에 갖다 대놓고 위에서 긁고 큰 자배에다 해서 그 매차를 그렇다 한번 해봤는데 그거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낙엽을 했다는 거예요? 부엽토를 했다는 거예요? 부엽도 같이 낙엽하고 속에 허영꽃까지 다 긁어온 거죠. 흙을 긁은 건 아니에요? 흙도 일부. 그렇죠. 그게 일부 허영이 있고 발효된 게 있어야 같이 썩죠. 거기에 또 저기 발효제 넣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BM수 넣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좋기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BM수가 맹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긴 뭐 그거야. 똥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기 또 뭐였죠? 예, 혹시 이제 양평에서 510 말고 타 종자를 주로 사용하는 게 또 있는지. 510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저기 한 3년 가면은 3년 가면 연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종자는 좀 가끔씩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은가. 작년에 제가 데이터 플러스라는 거를
누가 추천을 해줘서 그거를 심어봤더니 510보다 이쁘게 나오더라고. 엄청 비싸대는 거예요. 30만 원씩 받는 아, 그 베타 플러스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비싸다고 하던데. 얼마씩 샀어? 나는 가격도 모르고 가격? 써보라고 주워서 썼어. 그 이거 가격을 어떻게 가 그랬더니 510보다 조금 비싸요 이랬거든요. 아니 작년에 그 심상진 저 회장 네. 그 뭐 27만 원인가 얼마짜리 사다 그거 썼다고. 베타 플러스가 아니에요. 베타 플러스는 510보다 조금 비싼 거 있어요. 그거는 실패했다고 그러던데. 여기 그 시부침 사장님이 나한테 소개를 했던 거거든. 이 종자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심었는데 괜찮던데요. 봄에 심어도 괜찮고 그게 뭐라고요? 베타 플러스. 메타 플러스? 베타. 베타. 작년에 이름도 몰랐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거 한번 심어봐요. 그래서 괜찮아서 제가 그게 아마 베타리치라는 품종에서 그게 단종되면서 베타 플러스로 나오는 건데 그게 봄 재배는 제가 안 해봤고요. 근데 가을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내가 3월달에 심은 것도 그 종자였어요. 베타 플러스. 그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미란 사장님이, 시부심 사장님이 올해 좀 많이 그거 좀 구하려고 했는데 100강쯤 딱 구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그 시부침 하실 분들은 차라리 저기 510보다 그거를 붙여달라고 그러시는 게 그 색깔도 이쁘고 가재기가 하나도 없고 잔털도 없이 아주 이쁘게 거긴 뭐 저기 처음 심는 땅에는 다 그렇게 이쁘게 나와요. 근데 510은 좀 대가리가 좀 굵은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래가 똑같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510 하시던 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기 종자는 비싼 것도 많잖아요. 뭐 미국 거 뭐 슈퍼 뭐야 그거 그런 건 뭐 26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 것들도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좀 중저가로다가 심는 게 이게 잘못하면 바가지 써요. 응? 우리 지역에서도 저기 장혁이가 당근씨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자기 몰라가지고 농약사한테 이제 그랬더니 27만 원짜리를 주더래. 이 두깡 심으면 뭐 50만 원이잖아요. 2년 전에. 엄청 비싼 거. 완전 바가지 쓴 거지. 물론 바가지 쓴다고. 그러니까는 이 종자 구입하는 거를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소개 받아가면서 사지 않으면 이거 한두 깡 사는 거는 종묘사에서 무조건 나가기 싫어요. 네. 이거 좀 품종에 대한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뭐 100%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심어보고 좀 좋으니까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같이 어디서 샀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적당한 가격에 사는데 설탕비로 뭐 지금 여기 양평 같은 경우도 510을 주로 심는데도 뭐 천차만별이야. 일반인이 가면 그냥 비싸게 받아. 최하 10만 원을 받아 510 주고. 그러니까는 종자 저거 하는 거를 조금씩 덜 그러니까 이 가격 정보를 가격을 먼저 그 지역에서 필요가 저거 때 필요한 종자를 그 지역의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냥 개개인이 갔을 때는 좀 종자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이 폭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좀 서로 연대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 당근연구반에서 장목반장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장목반장들한테 이제 이런 정보도 주면 각자 자기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같이 구매하고 등록구매할 수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 아무것도 코로나, 코로나. 아니요. 그래도 요새 또 심하게 많이 퍼져서 또 지역에 보니까 이제는 카톡방 해가지고 아, 그래. 카톡으로 뭐 날려도 되지.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코로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종자에 대해서는 뭐 지역, 밭, 그 사람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의 생리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꼭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종자라는 거는 이제 회사마다 묵은 것만 속이지 않고 그대로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단 지금 이제 여기 또 연구사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씨는 어느 지역에 어느 온도에 좋다는 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그 종자를 보고 또 종자 뒤에 보면 그 회사에서 자기네 품질에 대한 품질 보증이 있으니까 그걸 써서 보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하고, 가격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이 대충 이제 알겠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가게 저 가게 막 없으면 더 받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일반 시중에 사실 씨 싼 것도 엄청나는데 이건 이제 저도 그냥 조금 심는 거니까 뭐 5,000원짜리 농협에서 파는 것 갖다 심어도 어떤 때 잘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합격급식을 하다 보면 그걸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심어야 되니까 그냥 전문으로다가 뭐 시켜가지고 큰 데다 시켜서 뭐 예정은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일본 거를 심다 보면 어떤 때는 거기에 추대도로 뭐 묵은 게 있는지 믿고 싶지만 어떤 때는 좀 부신감이 와요. 이거 묵은 거를 갖다가 이거 섞어서 파는 거 아니냐. 당근은 국산 종자 안 나와. 대부분 이제 국내 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대부분이 수입 종자인데 그나마 이제 큐나 하루라는 제품이 국내 제품으로 품종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개발은 수입에서 됐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품종이 하루랑 큐나라는 품종이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 1만 리 기준으로. 네, 그 정도. 그 비싼 거죠. 노바이오 같은 데서는 안 나오나요? 아니,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몇천 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천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할 수 없고, 우리가 전문가 심는다려면 그 씨 보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셔야 되니까, 거기서 가격은 더 정보를 할 수 있어요. 농우바이오에서 등록된 게 이제 K드림이랑 뭐 시그마 이런 시그마. 품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도 다 국내 품종이 아니라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 문제가 식물병 검역 같은 거에 걸리거나 하면 그 해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품종이. 그래서 아예 그 작년에 저희도 농우바이오 종자가 좀 좋다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서 거기 종자를 쓰려고 작년에 K드림을 했었어요. 근데 아예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 회사에서 이제 단종을 시켜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자께서. 그래서 농우바이오는 현재는 당근을 구입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아예 판매 중인 종자가 없어요. 근데요, 제주도 거랑 여기 제가 이게 심어보면 모양이 틀리던데 제주도는 분명 못 쓰는지 혹시 아세요? 제주도는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그 드림세븐이라는 품종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아카모리라고 하는 일본산 품종을 쓰는데요. 자체적으로 그 도원에서 탐나옹이라는 품종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가공에 적합한 품종이어서 지금은 개발은 됐는데 심지는 않고 있고 거의 드림세븐 한 90%, 아카모리 한 10%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드림세븐은 우리 경기 중부지방에 기후가 안 맞다고 거기서 추천을 안 해주셨고 아카모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카모리도 가을에 심는 아카모리가 있고 조생 아카모리라고 해서 봄재배용 아카모리 품종이 있어요. 일본산 품종인데 저희가 그거를 기반에서 시험을 해봤는데 추대율이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기후에 안 맞아서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기후랑 여기 기후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품종도 제주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제주도는 주로 4줄 재배나 6줄 재배를 하고 있어요. 8줄 재배는 거의 하는 농가가 없고요. 근데 이제 주로 기계식으로 해서 4줄 재배를 하는데 제식거리를 잘하는 농가는 6줄 재배할 때 아까 윤준식 회장님처럼 가생이 쪽을 14cm,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16cm,
그다음 중간 부분을 19cm 이렇게 가운데로 갈 제식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관행 농가, 제주도는 대부분 관행 농가고 그게 수지 타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기업 업체가 많아요. 제주도는 그렇게 그 제식거리를 다르게 해도. 근데 경기도는 그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업체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제식거리를 따르게 해서 만들어주는 업체를. 네. 그건 다 해요. 근데 다 같이 하는 거 말고 소규모 농가들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가을 재배는 15cm 재배가 열로 이상은 아니죠. 그쵸, 열롤 이상이면 해주고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을 재배는 15cm 이상이면 규격이 나오는데 봄 재배는 15cm를 했을 때 날씨에 따라서 규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4월에도 서리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금비대가 잘 안 돼서 최소 20cm. 20cm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식거리를 가생이 쪽이랑 가운데랑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 가을 재배는 15cm 이상이면 적합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봄 재배는 그래도 17cm에서 20cm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회장님 아까 저기 입걸음은 저기 파종호 70일 정도 지나서 주신다고 하는데 입걸음은 어떻게 드세요? 뭘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무농약이지만은 NK를 살짝 낮아요 사실. NK 비율을 밀거름으로 안 들어가니까 당근 같은 경우는 감자나 양파 수확할 때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NK 한 5, 600평에 그 정도 나뉘면은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 양은 들어가도 아무 적응 없으니까 NK를 가야 되지. 아니면 지금 급할 때는 액비 연면 시비를 좀 하는데 가리를 좀 넣어가지고요. 염화가리 넣어가지고 아니면 수용성 가리 우리나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가리 정도 외국 거를 좀 사놓고 나는 2차 뿌리 생장하게 되는 거를 우리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 있어서 그거를 주는데 스프링클러를 주세요? 네, 연면 시비를 하는데 싹이 무성하면 밑에 감자는 이쁘지도 않고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여러 해보니까 노릇해가지고 싹이 적당한 게 당근이 이뻐요. 이쁘고 깔끔해. 길이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당근은 너무 싹을 많이 키우는 거, 무청 키우듯이 너무 키우지 않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추리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비를 적게 하라는 거예요? 기비는 가을 재배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놀렸다가 당근만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전작이 있는 밭은 그냥 심어도 무방하고 이제 보면은 이파리 보면 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때 연면 시비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은 데고 마지막에 그냥 안 줬을 때는 한 70일 정도 됐을 때 한번 살짝 날려주면은 이제 성장에 밑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큰 모험이니까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당근은 온갖 잡동사냥 다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솔직히 농약밭은 농약 다 빨아들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아니게. 그러니까는 많이 안 줘도 기존에 해먹던 밭은 많이 안 줘도 당근도 저거 아닌가? 걸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아니요. 걸음 많이 안 해요. 그래요? 감자 양파 수확한 맛은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당근 심어요. 다비성 병은 아니에요. 당근은 비료 성분이 좀 적어야 직근이 잘 뻗어요. 그러니까는 걸음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막바닥에 NK 살짝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상태 봐가면서. 근데 날리면은 200g 나갈 때 300g 나가는 건 기존 사실이니까 그때는 한번 살짝 주시는 게 제일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님, 그러면은
그 지금 당근 재배하시면서 이제 주로 많이 겪어온 병해충하고 그 병해충은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아까 그 여름 재배 조금 일찍 심으면 이제 청벌레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또 뭐 병해충 피해가 있는지 그 당근은 병해충 피해는 그렇게 없어요. 당근은 병해충 피해는 별로 없는데 당근도 저기 무름병, 썩은병이 조금씩 있어요. 보이게 심어놨을 때 가운데 이렇게 이파리가 저기 캘 때쯤 되면 제 가운데 거는 저기 이파리가 물러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촘촘하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당근도 뭐 그건 저기 급식용이 안 나와 그렇게 총총 심어놓는 거는 이제 좀 간격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뛰는 그거를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파리 무름병 같은 것도 안 오고 이제 그래서 그거 제일 당근한테 저거 한 거는 그거 청벌레예요. 어려서 이거 뭐 두세 입만 나오면은 원래가 퍼먹어도 뭐 버티고 이겨나가는데 그 어려서 뭐 싹 긁어 먹으면 대국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떡잎 위 이렇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심한 피해죠. 뭐 병충해도 뭐 당근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청벌레 관련해서는 아까 연구사님한테 뭐 무슨 약제 BT제? 예? BT제. BT 미세는 그래, 미세. 그 비치제를 주면은 그래도 먹어요. 그거는 먹어. 안 준 맛은 못 먹어도 준 맛은 먹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건 뭐 갖다 담가놔도 죽지는 않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걸 주면은 뭐 이게 창자가 트여 죽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밟아 먹으면 먹으면은 그 눈에 안 보이게 죽는 게 그러니까 또 그게 저기 공시가 돼서 그 판매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주문은 농사가 돼도 안 주문은 못 먹는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이제 비료제가 친환경제가 많이 나와요. 비료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물도 있고 수화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배추를 좀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뭐 2, 3일에 한 번씩은 바실러스 뿌려야 되겠죠. 이제 지수센터에서 그냥 주니까 거기에 이제 비트제 같은 거 좀 섞어서 이렇게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애벌레 종류는 이제 비트제 외에는 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했지만 그 양배추가 제일 심하거든요. 가진 애벌레는 다 모이죠. 나방류 종류. 근데 어쨌든 그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웃거름에서 이제 저도 이제 무를 좀 뭐 관행도 있지만 많이 있는데 관행도 사실은 뭐 다르게 짓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 그 저 유기 NK가 아주 잘 나와요. 유기 NK가 잘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지? 그 무슨 바이오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유기 NK. 네, 우리 용모는 이제 농협에서 그걸 취급해서 그걸 쓰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줄 수 있는 건 우리 그분이 없으니까. 아니, 저기, 안 녹아요. 마늘 수확할 때 3월 초에서 5월 말, 6월 초에 수확을 하는데 3개월이 돼도 안 녹아요. 그래서 안 써. 그건 맞아요. 지금 비가 왔는데 생강밭에 줬는데도 그냥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가요. 특히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작이라 그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무나 이제 물에다 그냥 타로 쏟아놔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서서히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액비 쓰는 방법이. 네, 액비 물에다 녹는 것도 한 4월 전에 매일 아침 저녁 져야지 녹지. 그거를 그래서 누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연구실에. 이게 원래 개자식들이 이 포장지에는 관용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개발한 거는 논용이에요, 논용. 그렇죠. 수도작에. 수도작용인데 관용이라고 또 이렇게 써놔서 그것만 보고 쓴 거지. 2년 동안 그걸 썼어요. 이게 안 녹아가지고 회사에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NK에는 지금 없어요. 쓸만한 게. 추비를 쓸만한.
그래서 비료로 그 이제 코팅된 거 있죠, 코팅 비료, 완효성 비료, 그거 마늘에서 그거 쓰고 있고. 일단은 제가 이제 마지막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수확 관리인데 이제 아까 당근은 농가에서 저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수확한 다음에 그 전량을 학교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발주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확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기 그 봄 당근은 솔직한 얘기로 가을 당근 같지 않아요. 물러. 금방 시들어. 뽑아놓으면 한나절이면 그냥 그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시들어. 그러니까는 발주가 떨어지면 그 전날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근데 가을 당근은 그래도 한참 두어도 단단해가지고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봄 당근을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해놓으면 여기 쓰는 양은 요만큼인데 우리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만큼을 수확을 하면 이거 우리는 농산물은 다 내보내야 되는 거야. 한두 사람 요만큼 팔고 나머지 다 내보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시설을 여기 많이 제대로 정비를 해서 같은 시기에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진다 웬만한 게.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1년 내에 무잘라서 난리를 치면서 그거를 갖다 보관을 제대로 해야지. 농사꾼이 어떻게 다 보관을 해. 그러면 저기 부회장님 분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한 것 중에 이제 그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것을 다 납품하기 전에 그 농가에서 부회장님 댁에서 어떻게 보관하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여기 맞춰서 수확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린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 봄당근 같은 경우에는 발주 물량에 맞춰서 다 수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내 밭이 300평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10명 정도 들여서 다 해놓고 발주 떨어지기 전날 사람을 맞춰서 싹해서 그 이튿날 바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봄당근은 밭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하나 손도 안 돼. 그냥 다 내버리는 거야. 급식용만 딱 담고 좀 잔 거 이런 것들 뭐 담으면 뭐래. 하루만 지나가면 다 내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럼 가을 당근은 어떻게 수확을 하시면 어떻게 봐요? 가을 당근은 박스에 담아놓으면요 오래 가요. 그러니까는 박스에 담아서 그냥 좋은 창고 아니고 좋은 창고 안 들어가도 오래 가요. 일반 노지에 그냥 싸서 저기 위에만 덮어놔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가림만 이제 갖다 놓으면 여기 좀 가는데 그게 답답한 게요. 솔직한 얘기로 11월 중순경에서 다 뭐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발주량은 정말로 저거야 코딱지만큼인데 양평 같은 경우도 한 15에서 20여 명 정도가 당근 농사를 짓는데 이런 걸 돌아가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냥 다 남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겨울방학. 그러니까는 그거 뭐 한 달 이상 두고 그게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먹는 양이 있고 보관을 좀 하려면 신선미가 할 때는 안 그랬어요. 밭에 쓰면 수확하면 차 들이대서 밭에서 그냥 다 실어갔어. 신선미가 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전처리장으로 그때는 솔직히 뭐 당근이 좋으니 아니면 10%뭐 저기 감모유를 잡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그때는 그냥 전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서 전처리장에서 저장하면서 그게 나갔어 다. 뭐 유통을 시키든지 어떻게든 근데 지금 이게 진흥원이 하면서부터는 자기네들 필요한 양만큼만 딱 일주일에 5톤, 10톤, 20톤 요것만 딱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려니 각 지역으로 2, 3톤, 5톤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면 아니 진흥원이 해도 전처리 업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관료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 저기 가을에 나오는 당근을 한 번에 다 농가가 저거 수확한 거를 전처리 업체든 어느 저기 창고 전처리 업체는 그래도 그 저장 시설이 능력이 되고 보관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밀어놓고 저기 진흥원에서 뭐 저기 저장비를 내든지 아니면 농가에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뭐
양평도 이제 그 양평 공사가 있을 때는 공사에다 갖다 비가림 시설에다 해서 그 뭐 저장고에 안 들어간 데도 다 싸놓고 또 급하면 저장고에 넣고 이랬는데 지금은 농협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하는 실정이 됐어요. 뭐 이게 뭐 양평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조합원인데도 이거 뭐 우리 여기 이거 진흥원을 내는 사람들은 찬밥 대우를 하는 거요. 조합원도 아니고 그냥 그게 뭐 싸워야 소용도 없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저기 수학후 솔직한 얘기로 이제 진흥원에서 통괄적으로다가 이거를 저기 한 군데다 구매를 해놓고 저장을 쓰지 않으면 농가들은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어요. 솔직히 그 당근 같은 경우는 저기 청소를 할 때가 그리워 사실은 밭에서 그냥 멍청 다 가져갔거든요. 많아도 그래도 이게 저기 뭐 딴 거 그냥 물량이 많아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연중 무잘나는 거거든. 뭐 수확할 때만 좀 많은 거지 그 조금만 보관이 되면 계속 이 무잘나는 건데도 이 진흥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농가에 저기 그 저장비를 물더라도 이거는 갖다가 저장을 해놓고 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다른 좀 이야기거리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예. 15분 정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주신 게 우리 농가들이 농사 짓는 것도 뭐 힘들겠지만 그것은 각 농가의 이제 농사 기술이나 뭐 그런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유통이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이걸 해결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이 여기 학교급식에 1년 들어가는 거 이제 뭐 시즌별로 해겠죠. 뭐 365일 1년을 하나로 볼 수는 없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이렇게 뭐 분기별로 나눴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물량을 배정을 받고 농사를 지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이 만약에 됐다면은 수확을 언제든지 해서 신선할 때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농가에서는 보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농가의 작은 저장고에 사람이 일일이 들어서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게차가 뭐 옮길 수 있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농가에서는 무조건 우리 수확 시기가 됐다면 검사가 끝나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거를 해서 여기 납품 장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차량은 양에 따라서 여기 진흥원에서 와서 수매를 해갈 수도 있고 작은 농가는 작게 한두 번에 날라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롭게 그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개선을 해 주시지 않으면 당근 농사는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납품 유통 그 계획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농가는 농사만 잘 지면 언제든지 여기에 납품해서 납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것이 돼야 아마 농가에서 좀 당근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고 하는 건데 학교급식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알짜배기만 빼가고 나머지는 니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감자만 유일하게 이제 전량 수매를 해서 거기서 또 뭐 급식이 안 들어가는 건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뒤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물량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근 같은 경우 180g인데 179g 이하짜리는 니들 알아서 하라는데 이걸 관행시장에 뭐 평소에 관행 제품을 생산해서 가락시장에 냈다고 하면 거기에 익숙해 그게 농법도 개발됐을 거고 거기에 숙달돼서 그거 자체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학교급식으로 재배를 한 거를 그렇게 팔으라고 하면 진짜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은 괜히 비싸대. 그런 거 다 알짜리 배기만 빼가면서. 그리고 이제 가격 문제도 최근에 뭐 소비자 물가가 월 6%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인건비가 그냥 급수적으로 10만 원 하던 게 13만 원, 15만 원씩 갑자기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근데 우리가 가격
그 인상이 거의 이제 뭐 물가 상승률에서 5% 선에 여태까지 5% 정도씩 했어요. 아니면 동결시키거나 그 이상 해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번에 8% 올라온 건 마늘이 8% 올랐는데 2년 동안 동결했었거든요. 그 제대로 5%도 인상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 가는 게 그게 지금 이 자리는 정책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학교급식 공급용으로 이제 그 재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학교급식 이제 공급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그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저도 여기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이렇게 정책을 개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극복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저기 자리 없고요. 이제 또 아니, 새로운 근데- 지산이 아니, 또 잠깐만, 오셨으니까. 잠깐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 이제 뭐 저쪽에 얘기해봐야 잘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가격 문제,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 추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이거 어려우니 이거 해줘라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지역에서도 추례에다가 참고로 하셔서 저 지역에서도 좀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재배 기술과 관련해서 뭐 재배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기술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품종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잖아요. 시험 재배를 하셨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 우리 그 회원들에게 이게 다 공유가 좀 되고 있나요? 품종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차로만 하면 그게 기후 특성에 따라서 뭔가 이 품종의 특성이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품종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동안 시험을 하고 올해가 3년차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쯤에 저희가 봄당근 한 연구차 이때까지 이제 품종 선발을 했고 파종 시기를 선발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기량, 보온자재, 그다음 병해충 관리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재배 기술 연구를 시작을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지침서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봄가을 당근 재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맞는 좀 그 기술에서 시험한 그 내용을 담아서 그 농가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 품종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게 있을 거니까 네. 뭐 수확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수제가 뭐 많다든가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 농가 사장에 따라서 농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제공을 좀 해주셨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70%로 그 차가망을 덮으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연구를 해보셨나요? 덮은 거? 아니요, 사실 그 저는 이제 가을 당근 전문은 아니고요. 봄 당근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근데 봄 당근은 가을 당근처럼 파종할 때 온도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가을 당근 같은 그치, 경우는 가을 당근 네, 더워서. 반년 이제 차광망을 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봄 당근은 차광망보다는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차광망은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45%짜리를 그 바닥에 까는 걸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두 겹을 깔아봤어. 근데 한 겹 까는 것보다는 약간 낮게 발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좀 두꺼운 거로 저기 한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번에 느낀 건데 그거 되게 불리해요. 그 차광막 회사들 차광막이 그러니까 뭐 35%나 55%짜리 이렇게 놓고 봐도 거의 뭐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것도 차광막도 좀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회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써본 사람들 경험치를 공유해서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된다. 예. 이 차량하고 내 처음에 우리 몰라서 당근 이거를 없느냐고 그거 1m니까 1m 20짜리 샀어요. 여기 많이 샀지. 그 영화지.
아니, 그런데 1년 쓰고 나니까 이놈의 땡기고 이래 보니까 좁아져서 못 쓰는 거야. 한 번 쓰고 내버렸어. 그래서 저기 그런 거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좀 넉넉한 걸로 해야 두고두고 오래 쓸 수가 있지. 처음에 우리가 그런 한번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뭐 몇천 평씩 씌울 것도 이거 한꺼번에 싹 사가지고 한 번은 어떻게 그냥 돼. 근데 그 다음에 가서는 좁아져서 씌울 수가 없어. 늘어나가지고. 차가망에 그런 단점이 90% 같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하시려면 뭐 1m 정도 씌울 것 같아도 한 1m 50 이상 되는 거 사가지고 쓰면 그거 망가지는 거 아니까 오래 써요. 근데 이거 1m니까 뭐 1m 20만 해도 충분하지. 그럼 내년 가면 못 써. 이렇게 땡겨져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아시겠지만 길이가 60m짜리 주문을 하면 56m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하우스 같은 데도 뭐 밭도 우리 이번에도 또 그랬는데 55m인데 이건 더 짧아. 60m짜리를 주문했어요. 5m가 또 부족해. 나머지는 부족해지죠. 10m가 10m 주는 거. 아니 그래서 지말로는 한 4m 정도 준다 그러더라고 60m에서. 근데 그거 나중에 또 이어붙이게 하려면 되게 조선시로 많이 그 여유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좁아져서 무슨 바닥에다가 깔아놨을 경우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약간 팁이에요. 실제거든요. 물론 그건 해먹어야지. 보면은 꼭 올라오진 않긴 않는데. 그리고 지금 당근은 이제 제주도도 주로 이제 멀칭에다가 씨를 붙여서 이제 많이 심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포트에다가 이렇게 다 육면해가지고 진짜 일성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죠? 아니, 당근은 포트에 되면 간이에요. 집에서 먹는 거는 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도 급신용 당근이 하나도 안 나와. 솔직한 얘기로 포트에. 포트가 아니고 무는 포통이 안 직접 됩니다. 심었다는 이식이 안 돼요. 기계로 심거나 파종기에 동력 파종기로 심거나 아니면 멀칭해놓고는 손으로 심어요. 세 알 정도씩. 그리고 이제 씨 붙이면 어떤 거는 뭐 5개까지 붙이고 막 이래. 아유, 주머니 10개씩도. 근데 근데 그게 저기 본드로다가 붙여지는 거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요렇게 붙여서 그냥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500m씩 말아오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신이 상당히 그게 세요. 그걸 돌려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솔직한 얘기로 떨어져 나가는 게 많아. 돌아와서 땅에 붓기까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 비가 오고 나니까는 그냥 고랑에서도 그냥 엄청 많이 나와. 이게 분역으로서는 안 나오고 뭐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재 붙어 있는데 그러면 게 거기 기계를 돌아서 이제 깔기까지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도 많다. 그러니까는 100%는 안 된다. 원래 이 시비닐이 나오지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이상 됐고 그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오로지 이제 미라 시드만 하니까 거기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 아니에요. 거기 미라시는 사람이 장모님이라 거기 저기 저거 사람이야. 저기 농민들을 저기 다음은 얼마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러지 농민들하고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그 정도 인격은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몇 년 손에 올해 얼마시겠어요? 네? 얼마시겠어요? 올해는 아직 가격 얘기를 안 했던데. 24만 작년보다 조금 오를 거예요. 작년에 20만 원씩 했으니까 조금 오를 거예요. 그래 그만했지. 24만 원씩 같은데? 아이 뭐 많이 올렸네. 그럼 우리가 25% 올린 거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당근 대부분 노지 재배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재배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 재배를 했을 때 관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좀 관리하는 게 시설 예. 노지에서는 보통 뭐 관수에 대해서는 좀 관리는 안 하는데 이게 꾸준히 뭔가 관수가 되었을 때 이게 더 뭐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 매달아 쓰는 스프링클러 같은 형식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주로 쓰시면 되는데 아니면 뭐 점적 관수라도 아니요, 점적보다는 스프링클러 그냥 그걸 하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
토지를 따라 다르지 않아요? 네, 토지를 따라. 근데 정적보다는 스프링을 추천드리고요. 아래 하우스에서 스프링클 그 하우스를 위에 매닫는 게 있거든요. 그치, 매닫는 네, 거. 네. 그거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그 물이 나오는 거를 그 파종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일부 농가에서는 그 물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닿는 구간이 있고 안 닿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액이 크게 해서 발화가 아예 안 되는 하우스 구간이 하시는 생기는 분은 그거 다 돼 있어요. 그거 정확히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괜찮아요. 좋아. 네, 발화, 괜찮아요. 하우스에서 발화 잘 돼요. 근데 제가 공제를 하나 하실 거면 일찍 파종하셔야 돼요. 하우스는 3월 20일에 파종을 해도 난 그 시설에서 한번 해보니까 좀 네. 당근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조금 뭐랄까 단순 단동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면 작게 조절은 되게 자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여름에는 위에 차근만 씌우면 되는 거고. 이천에서 6월 달에 했다. 발화시킬 때, 발화시킬 때는 최대한 닫아놓고 습을 안 넣고 발화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덮으면 더 시원하고 좋을 줄. 그리고 또 하나 가능했던 게 안 덮었어? 만약에 10월 달에 정신이 그냥 해서 근데 이제 우리 영도 정도 농산물이 야간을 맞춰주면 결론적으로 딱히 그것도 얘기한다 뭐 그러면 믿음의 이제는 시설 재배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당연히 시설 재배를 하면은 체계적인 가오는 약간 정도 하고. 생산이 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거죠. 제가 다 안 해봤긴 한데요. 시설 해야 돼요. 제 견해로는 시설 아니고는 계획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늘을 영도 보고. 3도 이하로 떨어지면 근데 이제 너무 당근 생육을 멈추고 많은 범위 내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못하는 거죠. 낮에는 올라가. 노지에서 뭐 네, 시설을 근데 뭐. 영도 이하로 그러니까 안 노지를 나가는 농사는 아니면 힘들다는 그 얘기죠. 아니, 노지는 노지 농사 따로 있는 거예요. 거예요. 시설 재배로 하시는 게 멈춰 있죠. 있어요. 한 3일. 이제 문제는 노지에서도 네네.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학교 급식에는 이제 주로 소농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기본 평수들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관련된 뭐 관수 시설이라든가 뭐 요즘 차광막 같은 경우도 대농들은 차광막 실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강점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힘들다고만들 하니까 그래서 문제죠. 네네. 우리 소장님, 이리 오셔서 말씀. 네. 유경시 선생님들은 못 들으셨는데 요 옆에 옛날 버선연구소가 작년 3월에 친환경 미생물 연구소 친환경 연구라고 했고요. 저희 남주희 선생님이 그 봄땅금 관련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몇 가지 드렸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제 선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절차도 까다롭고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마침 봄땅금 같은 경우에 과제 선택을 할 때 제주도 물량들이 경기도로 계속 들어오고 경기도에서 나름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 해서 과제를 3년 동안 했고 아까 담당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봄땅금 재배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식자를 발간하고 이제 배부해 드릴 계획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면 당근에 대해서는 한동안 연구를 더 못해요. 저희가 다른 밀려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당근만을 연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마침 다행인 게 이제 그 저장제 때문에 출하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시설 내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사람이 이런데 기왕 당근 연구를 한 연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 그런 현장에서 조금 기존의 방법하고 다른 걸 내가 시도를 해보는데 아무래도 연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로 의미 있는 값이었는지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건 이런 게 좀 헷갈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 하실 때 혹시 명함 못 받으신 분 남생한테 명함 달라 그러셔서 나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니면 해외에서는 그런 논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건 다 일일이 찾아보실 수 없으니까 선행의 결과는 어땠는지 이 결과를 한번 와서 같이 봐주고 의미 있는 값인지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그 당근 재배 기술 개발하는데 훨씬 더 저희가 그 절차 발동하게 이렇게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요. 꼭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꼭 연락 주셔서요. 그런 거 하실 때 한 번씩 그 겨울에 당근 심어보신 거 있으면 와서
시간 될 때 와서 얘 한번 봐달라. 어떨 것 같은지 그렇게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부탁 안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아시겠지만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통제된 공간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이제 현장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변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지도사님 모시고 함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나, 이 결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걸 했을 때 훨씬 더 현장 수용성이 높거든요. 그런 걸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연구의 그 결과가 그 현장의 수용수까지 포함해서 아주 그 의미 있는 그 연구로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 시간을 3년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부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당근 연구사님은 꼼꼼하게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많이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고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서동규 부장 통해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